네, 안녕하세요. CG5 아카데미 정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3D 마야를 처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마야를 처음 시작할 때 접하게 되는 건 바로 인터페이스인데요. 그 인터페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또 핵심만 정리한 영상입니다. 마야를 한 번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영상 하나로 충분히 마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야 인터페이스를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모델링, 애니메이션, 렌더링 전문 과정을 진행할 때 좀 더 쉽고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마야를 실행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마야 화면 구성은 1번 메뉴바부터 9번 백그라운드까지 9개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번 메뉴바는요, 파일부터 헬프 창까지 기본적인 여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기본 메뉴들이 있고요. 파일은 열거나 저장하거나, 에디트는 뭔가 수정하거나, 크리에이트는 뭔가 만들거나, 셀렉트는 뭔가 선택하거나, 이런 식으로 윈도우까지를 공통 메뉴라고 하고요. 윈도우 오른쪽 메뉴부터는 전체의 주제를 바꾸면 모델러는 모델링 메뉴, 리깅은 리깅의 메뉴,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의 메뉴, FX는 FX의 메뉴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윈도우까지를 공통 메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저장하거나 만들거나 화면에 관련된 거, 옵션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테이지 라인이 있는데요. 스테이지 라인은 밑에 바로 이 메뉴바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아이콘화 시켜서 저장하거나 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하는 메뉴도 있고요. 기본적인 스냅 그리고 렌더링 메뉴까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건들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러스부터 물음표까지 다 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메뉴가 켜 있어야지만 오브젝트 선택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끝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새로운 메뉴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메뉴가 안 보인다면은 이걸 켜시면 되고요. 다음 쉘프 창입니다. 3번 쉘프 창은 바로 이 밑에 있는 메뉴인데요. 이 밑에 다양한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쉘프 창은 다양한 메뉴들을요 그림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 메뉴들, 리깅 메뉴들, 애니메이션 메뉴들, 자주 쓰는 폴리곤 메뉴들, 이런 것들이 다 그림화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 위에 메뉴를 사용할 줄 아시면은 아래는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전체 메뉴는 모델링으로 다시 바꿔 놓겠고요. 그 다음은 툴박스입니다. 툴박스는 바로 4번 왼쪽에 있고요. 툴박스는 선택, 이동, 회전, 크기, QWER이라고 하는데,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QWER,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바로 키보드 QWER을 누르시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선택 툴, 이동 툴, 로테이트 회전 툴, R, 스케일 툴입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서 사용할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화면을 제어하는 싱글 뷰, 4뷰, 이렇게 다양한 뷰포트가 있습니다. 싱글 뷰는 단일 뷰를 보는 거고요, 크게. 4뷰는 마야에서 기본적으로 탑, 프론트, 사이드, 퍼스펙티브 4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화면을 퍼스펙티브라고 하고요. 위에서 보는 화면을 탑 화면, 정면을 프론트, 옆면을 사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5번 타임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타임 슬라이더는 애니메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툴인데요. 자, 바로 여기 이 메뉴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빨리 움직이는 이유는요, 바로 오른쪽 밑에 애니메이션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여기에 플레이백 스피드를 24 fps 곱하기 1로 하셔야지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리얼타임이라는 것은 1초에 24장, 바로 24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이브를 누르고 나오시면은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24프레임에 도달하는 시간이 1초가 됩니다. 초당 24장이 움직인다는 소리죠. 마야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타임 슬라이더가 존재하고요. 밑에 바를 통해서 1프레임부터
맨 끝은 24프레임 이렇게 바꿔놓으시면은 타임 슬라이더가 시작과 끝이 숫자가 바뀝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1초에 도달하는 시간이 1초가 되겠죠? 1, 2, 3 이렇게 안쪽에 있는 숫자는 바로 타임 슬라이더의 시작과 끝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창은 전체의 폭입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커맨드 라인입니다. 커맨드 라인은 6번에 있죠? 커맨드 라인은 이렇게 파이썬과 멜 스크립트, 언어를 넣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태창을 볼 수 있는 여기 커맨드 상태창이 있습니다. 상태창은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은색은 아무 이상 없이 잘 실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여기가 빨간색이 된다면은 에러가 난 겁니다. 다음 7번은 레이어 에디터입니다. 레이어 에디터와 8번 채널 박스는 하나로 설명드릴 텐데요. 레이어 에디터와 채널 박스는 바로 이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 메뉴에서 맨 오른쪽을 켰을 때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메뉴들은요, 어트리비트 에디터나 그리고 모델링 툴킷이라든가 다양한 메뉴들이 숨어져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끄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거 하나만 켜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모델링을 하거나 다른 인터페이스를 배우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른쪽 끝에 있는 바로 이 녀석은 바로 채널 박스와 레이어 에디터입니다. 이 채널 박스는 오브젝트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레이어는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레이어를 만들어서 넣거나 감추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언가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크리에이트라 했다고 그랬죠?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넙스랑 폴리곤, 모델링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넙스 유기체 방식과 폴리곤 다각형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폴리곤의 스피어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스피어, 큐브, 실린더, 구, 네모, 사각, 실린더, 원기둥, 기본적인 도형이죠. 스피어를 꺼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혹시라도 가운데 이렇게 안 만들어진다면은 크리에이트 폴리곤의 밑에서 두 번째 바로 이 메뉴가 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운데에 바로 생기려면 이걸 꺼주셔야 됩니다.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이 켜 있으면은 내가 크리에이트 폴리곤 스피어를 할 때 이렇게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클릭하는 데 만들어집니다. 해서 초보자들은 자, 딜리트를 지웠습니다. 크리에이트 폴리곤 스피어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 번만 자, 끄고 크리에이트 폴리곤 스피어 가운데 만들어졌겠죠? 자, 그리고 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싱글뷰로 볼게요. 싱글뷰. 자, 이렇게 되겠죠? 이따가 화면 전환은 다시 한번 단축키를 알려드리겠고요. 자, 지금 채널 박스와 레이어 에디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채널 박스에서는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는 위치값, 회전값, 크기값, 비저빌리티는 보이고 안 보이고겠죠?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을 통해서 이 녀석의 위치, 회전,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비저빌리티를 통해서 오프가 된다면은 안 보이고 온이 된다면은 보이겠죠. 마야에서는 이러한 스위치 같은 메뉴는 0은 오프, 1은 온입니다. 아니면 알파벳으로 ON, OFF 치셔도 됩니다. 트랜스레이트 위로, Y로 5만큼 간다. 그러면 5만큼 올라가겠죠. 0. 이렇게 수치를 입력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녀석의 역사가 나오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창은 지금 비어 있는데요. 어떠한 메뉴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히스토리는 포토샵의 히스토리처럼 쌓이면은 되돌아갈 수 있지만 없으면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단점은 쌓이면은 되돌아갈 수 있지만 용량이 그리고 이 정보값이 많아지다 보면은 혼돈이 생기거나 용량이 커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정리한 이후에는 히스토리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는 레이어가 있는데요. 레이어는 이렇게 크리에이트 만드시면은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Add, Select Object 선택한 걸 넣겠다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V는 보이고 안 보이고고요. P는 건들지 마시고 오른쪽에 빈 칸은 한번 클릭하시면 T, 라인으로 보는 거고요. 한 번 더 클릭하면 R, 바로 이렇게 락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끄면은 원상복귀 되겠죠. 레이어는 딜리트를 하셔도 오브젝트가 지워지진 않습니다. 가상의 레이어였습니다. 다음은 자, 레이어 에디터 이후에 채널 박스까지 했죠.
백그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백그라운드는 마야의 배경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 그리드라고 불리는 요 반지름 12칸에 총 지름 24칸의 그리드가 있고요. 배경의 색깔은 Alt B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단축키로도 알아볼게요. 글라데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 그리고 어두운 회색, 밝은 회색이 있습니다. 4개의 화면으로 나눠져 있고, 바로 이 위에다가 우리가 3D의 사물을 만들고 텍스처도 넣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다이나믹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네,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한 장으로 끝내는 마야 인터페이스입니다. 기본 단축키 화면 제어 쪽과 기본 단축키 모델링 쪽, 그리고 기본 단축키 키보드 쪽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전, 종횡 움직임, 줌인아웃이 있는데요. 자, Al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좌클릭입니다. 화면에서 마우스 왼쪽 그리고 Alt를 누르고 움직이면요,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횡 움직임, Alt를 누르고 마우스 중간이죠. Alt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꾹 눌러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면은 수평, 수직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전체적으로 수평으로 움직일 때, 수직으로 움직일 때 바로 Alt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면 되겠죠. 다음은 줌인아웃인데요. 줌인아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Alt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Alt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쭉 해서요. 자, Alt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줌인아웃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휠입니다.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빠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것은 자유고요. 간단하고 빠르게 움직일 때는 휠을 많이 사용하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Alt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꾹 눌러서 들어갑니다. 다음은 아까 해봤던 화면 전환인데요. 화면 전환은 스페이스바, 키보드 스페이스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퉁 스페이스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퍼스펙티브, 탑, 프론트, 사이드 화면이 나오고요. 이렇게 4뷰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왼쪽 아까 봤던 툴박스에서 싱글뷰, 4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4뷰를 누르시고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탁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나오게 되겠죠.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마우스 커서만 갖다 댄 상태에서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다른 화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스페이스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바로 누르고 있으면은 마야에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가운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탑, 프론트, 사이드, 레프트, 라이트까지도 다 갈 수 있습니다. 화면 색 전환은 아까 배웠죠? Alt B를 통해서 4가지 색깔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전체 화면과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기본 단축키 모델링을 하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단축키 모델링 쪽으로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사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해볼게요. 사물은 크리에이트, 폴리곤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피어를 꺼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어를 꺼내고 우리가 자, Q, W, E, R 요것을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해볼 건데요. QWER 선택, 이동, 회전, 크기라고 했죠. Q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W 이동이 됩니다. E 로테이트는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로테이트가 되고요. R 크기, 스케일이 되겠죠. 이렇게 QWER를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바로 W를 누르자마자 피봇이 나왔습니다. 피봇의 크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프린트물에 써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통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 가운데 보이는 이 노란 네모를 기준으로 왼쪽에 보이는 이런 파란색 선을 G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선을 X축, 그리고 이 연두색을 Y축이라고 부릅니다. 하늘 위, 파란색은 정면 프론트, 그리고 빨간색은 사이드 옆면이죠. 이렇게 자, X와 Y밖에 없던 2D에서 Z축,
지축이 나타나면서 공간이 생겨서 3D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뒤집어 보고 있는지 정면으로 보고 있는지는 바로 이 엑시스를 통해서, 방향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항상 왼쪽 대각선은 Z축, 그리고 오른쪽 대각선은 X축, 그리고 하늘 위는 Y축입니다. W는 이동이고요. 화살표를 선택하고 움직이시면은 그 화살표대로만 움직이게 되고요. 가운데를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로테이트도 내가 원하는 축을 잡고 움직이시면 그 축으로만 움직이고, 내가 가운데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은 마음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R, 크기도 이렇게 가운데로 하면 전체가 커지지만 내가 원하는 축만 선택하시면 그 축으로만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제가 움직이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오는 것은 언두입니다. 언두와 리두는 큰 설명이 없는데요. 바로 되돌리기, 그죠? 언두, 되돌리기, 리두는 다시 가기죠. 그리고 좀 이따가 간단하게 QWER이 끝나면은 복사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봇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QWER로 이 친구를 움직이기도 하고 회전하기도 하고 크기도 조절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면은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복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컨트롤 D 일반 복사 방식과 그리고 Shift D 위치값을 반복해서 하는 복사가 있습니다. 자, 카피는 에디트에 바로 이 디플리케이트라고 하는데요. 컨트롤 D, Shift D 단축키가 써있죠. 자,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가 된 거죠. 이렇게 Shift D를 누르면은 이렇게 복사가 똑같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Shift D를 누르면은 처음 움직였던 기억을, 거리를 기억해서 반복해서 복사하게 됩니다. 하여 컨트롤 D는 일반 복사라고 하고요. Shift D는 이렇게 반복 복사라고 합니다. 컨트롤 D는 일반 복사죠. 자, 이렇게 사물을 만들 줄 알고 움직일 줄 알면은 아까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전체 화면 A와 선택하면 F를 해보겠는데요. 전체 화면 A는요, 자, 이 상태에서 A를 누르면은 이렇게 뷰포트 상에 모든 사물이 나오고요. F는 뷰포트가 바로 내가 선택한 녀석한테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A를 다시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뷰포트 상에서 만들었던 모든 사물이 전체가 보이고요. F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선택한 사물한테 가겠죠. 화면이 이 선택한 화면한테 가면은 이 선택한 사물을 기준으로 돌게 됩니다. 자, 피봇의 크기 조절까지 했고요. 추가 반전이 있습니다. 추가 반전은 Shift, 그리고 무조건 추가는 컨트롤 Shift, 그리고 빼기 컨트롤입니다.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하지만 Shift를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전체를 다 선택했더니 이렇게 반전이 되죠. 이렇게 Shift는 내가 이렇게 추가도 할 수 있지만 선택했던 것을 같이 선택하면은 반전도 됩니다. 컨트롤은 무조건 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Shift는 무조건 추가입니다. 무조건 추가. 그렇죠? 이렇게 Shift와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해제하고 무조건 추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키보드 단축키가 있는데요. 사물을 하나 다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폴리곤 큐브입니다. 폴리곤 큐브 하나를 꺼냈고요. 이 큐브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키보드는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요. 1번은 로우, 2번은 미디움, 3번은 하이. 1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화면이고요. 2번은 뭔가 부드러워지기도 했지만 1번의 잔상이 남아있죠. 3번은 아주 부드럽게 보이죠. 4번은 선만 보이죠. 뭔가 5번은 덩어리가 보입니다. 6번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요. 7번은 검은색이 됐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은 다시 5번을 눌렀습니다. 5번이 일반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감 화면, 우리가 회색 덩어리로 보는 화면이 바로 5번이었어요. 자, 1번부터 3번은요 모델링의 퀄리티예요. 이 사물의 퀄리티 1번, 2번, 3번이 있는데 2번은 1번과 3번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1번으로 우리가 보겠고, 자, 3번으로 부드럽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물이든 이 오브젝트에는 기본 정보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큐브를 선택하고 이렇게 넓이랑 높이, 깊이에 면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개만 추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면이 추가된 상태에서 3번을 누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겠죠? 1번, 2번, 3번. 우리가 하이 퀄리티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은 로우, 3번은 하이. 4번은요, 와이어 프레임 모드입니다. 라인 모드예요. 뒤에까지 보이는 장점이 있죠? 5번은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질감 모드, 바로 덩어리 모드입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겠죠? 6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텍스처 모드인데요. 7번은 라이트 모드고요. 6번의 텍스처는 이 사물에 텍스처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6번을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텍스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에 질감을 넣는 것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Assign New Material, 새로운 질감을 넣는 거고요.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서 질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감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마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질감이 있는데요. 마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질감은 램버트와 불린을 들 수 있습니다. 무광택인 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불린은 광택, 반짝반짝거리는 스페큘러가 존재하는 질감이죠. 자,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넣었어요. 그럼 이제 질감이 들어갔고요. 질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죠. 이렇게 질감을 집어넣으니까 오른쪽에 어트리비트 에디터 창이 나오는데요. 이 오브젝트의 맨 오른쪽 어트리비트 에디터, 자, 이렇게 어트리비트 에디터 창이 나오는데, 어트리비트 에디터는 이 오브젝트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 A를 눌러도 나옵니다. 컨트롤 A. 오브젝트의 정보의 맨 오른쪽은요, 항상 맨 오른쪽은 질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질감에서 바로 위에 컬러가 있겠죠. 이 컬러를 내가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죠. 자, 여기다가 제가 텍스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언두, 컨트롤 Z. 자, 여기에 체크 모양이 있는데, 이 체크 모양은 여기다가 뭔가 넣을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나 컬러에다 뭐 넣을 거야. 자,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뭘 집어넣을 거니, 마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체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체커를 텍스처를 넣었어요. 그럼 체커가 나오겠죠? 자, 텍스처가 들어갔습니다. 자, 텍스처가 들어갔으니까 이 화면을 끄겠습니다. 껐고요. 오른쪽 하나만 켜놓으라고 했죠? 채널 박스. 자, 보시면은 4번 와이어 프레임 모드, 5번 덩어리 쉐이드 모드, 6번 텍스처 모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7번은 라이트 모드입니다. 왜 검은색이 되죠? 라이트가 없어서 이렇게 보이겠죠?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내가 어떠한 라이트만 하나만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자, 포인트 라이트, 그리고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자, 라이트를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움직일 때 주변에 반응을 하게 되죠?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다시 5번 모드고요. 이렇게 1번부터 7번을 통해서 1번부터 3번은 모델링의 퀄리티, 4번부터 7번은 자, 이제 라인으로 볼 거냐, 질감으로 볼 거냐, 텍스처로 볼 거냐, 아니면 라이팅까지 볼 거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번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보드는 F9번부터 F12번, 9, 10, 11, 12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F9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사물의 버텍스,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점. F10번은요, 엣지, 선이죠. 그리고 F11번은 페이스, 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12번은 UV라고 해서 가로와 세로, 3D의 모양을 2D로 펼쳐서 우리가 그 좌표를 정해서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당장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UV를 선택할 수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F9번은 버텍스, F10번은 엣지, 선이죠. 그리고 F11번은 페이스, 면이죠. F12번은 UV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도 가능한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버텍스, 점, 엣지, 선, 페이스, 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오브젝트 모드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항상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일반 모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면은 아까와 똑같이 이제 점선면이 선택되지 않죠? 항상 밖으로 나올 때는 오브젝트 모드, 선택할 때는 점, 선, 면. 기본적으로 폴리곤은 점선면을 이용하니까요.
이런 점선면도 선택을 하고 내가 QWER, W 이동, E 로테이트, R 스케일을 통해서 변화를 주고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마야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야를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으로 마야는 한글 키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키보드 작동 오류가 나타나고요. 한글로 파일명을 정해서 저장을 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캡스라 키, 바로 각종 실행을 오류시키는 캡스라 키가 켜 있으면 안 되고요. QWER 작동이 오류가 난다면은 혹시 내가 이동을 하거나 선택하거나 회전할 때 오류가 난다, 그러면은 각 옵션에 들어가서 리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이동이 안 된다. 그럼 이동 툴에 더블 클릭하면은 툴박스가 나오죠? 이 툴 세팅에서 리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난 회전이 이상하다. 그럼 회전에 가서 리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야는요, 각종 옵션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하실 때 리셋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야 구성이 저와 다르다면요, 윈도우 세팅의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에디트를 누르면은 디폴트 세팅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마야의 화면이 다르다면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클래식으로 바꿔주던가,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윈도우의 세팅의 프리퍼런스, 환경을 설정하는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셔서요, 바로 리셋이죠? 디폴트 세팅으로 바꿔주시면은 기본적으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화면이 뭔가 이렇게 안 보여요, 나는 뭐가 안 나와요 하시면은 이렇게 디폴트 세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세이브 하시면 되고요. 마야를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마야를 했는데 뭔가 이상해졌어. 나는 다시 설치를 지워야 되나? 삭제를 하고 다시 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야는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내 컴퓨터 아시죠? 윈도우 내 컴퓨터, 내 문서에 가셔서, 내 문서에 가시면 마야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마야라는 폴더에 가시면은 본인이 설치한 마야의 버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본인이 설치한 마야의 버전 폴더를 삭제하시고 마야를 재실행하시면은 마야를 맨 처음에 깔았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